네, 안녕하십니까. 축구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아직까지 2024년 여름도 지나지 않았지만 내년 여름 2025년에 FA가 되는 선수들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을 다룰 수는 없는 노릇이고 주요 핵심 FA들을 통해서 이 선수들이 내년 여름에 많은 관심을 받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지미 버틀러입니다. 자, 지미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도 이름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일단 마이애미는 뱀 아데바요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지미 버틀러와는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미 버틀러와 마이애미 간에 그 어떤 연장 계약에 대한 소문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팻 라일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미 버틀러가 매일 밤 available, 매일 밤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미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시즌 동안 무려 6번이나 최소 15경기 이상을 결장했어요. 이거는 결국 팻 라일리 회장이 이야기한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많이 뛸 수 없어요. 정규 시즌 때 부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자, 물론 플레이오프에 갔을 때 남다른 능력을 통해서 또 훌륭한 경쟁심을 통해서 내 소속팀을 기대 이상의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있지만 1989년생이고 부상이 잦다 보니까 마이애미로부터 일단 연장 계약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자, 마이애미와 치른 5시즌 동안에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 2023년 불과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올스타 2번 2020년과 22년에 뽑히게 됐고요. 올 NBA 세컨팀, 올 NBA 서드팀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 디펜시브 세컨팀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2021년에는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올스타에 선정이 됐습니다. 총 291경기 출장을 했고 119경기 결장을 했으니 출석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미 버틀러를 영입하고 나서 마이애미가 총 2번의 파이널을 진출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우승을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3-24 시즌 일단은 45미를 받게 되고 다음 시즌에는 48미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에 플레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옵션은 총 52밀인데 버틀러의 나이가 89년생이잖아요. 89년생이면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 데릭 로즈보다 딱 한 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플레이어 옵션을 실행하지 않고 FA를 한 번 더 노리겠죠. 그래서 옵트아웃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옵트아웃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버틀러도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내년 여름에 FA가 돼서 또 다른 대박 계약을 노리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이애미가 연장 계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미 버틀러 입장에서는 팻 라일리 회장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팀 구단 수뇌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길 겁니다. 결국 건강 유지. 그래서 지난 시즌에 앤서니 데이비스, 케빈 듀란트, 자이언 윌리엄슨이 그랬듯이 버틀러가 70경기 전후로 출전을 하고 심지어 70경기 이상으로 뛴다면 버틀러의 가치도 마지막까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에런 고든입니다. 자, 에런 고든은 2014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지명을 받았죠. 바로 올랜도 매직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랜도 매직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덴버 너겟츠로 트레이드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량을 꼽히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덴버 너겟츠의 2023년 우승을 이끈 주역입니다. 니콜라 요키치와 이토록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는 빅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자, 그래서 덴버 너겟츠에서는 2020-21 시즌 중반 이후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1-22 시즌에도 좋은 활약 펼쳤죠. 15득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2.5개. 그리고 진짜 가치는 또 수비에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3점 성공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덴버가 우승을 차지했던 해 68경기를 뛰면서 16점, 3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6.6개, 어시스트도 3개까지 향상을 했죠. 3점 성공률도 덴버 합류 이후로 가장 훌륭했죠. 34.7%. 자, 지난 시즌에도 건강을 과시했습니다. 73경기, 그리고 13.9득점, 6.5 리바운드, 3.5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 에런 고든의 몸값은 현 시점에서 놓고 보자면 대단히 쌉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연봉이 22밀이니까 덴버 너겟츠 입장에서는 아주 싸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에런 고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5년 여름에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미 버틀러와 마찬가지로 옵트아웃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훨씬 더 높은 금액의 계약을 맺길 원하겠죠. 자, 여기서 덴버 너겟츠의 고민이 시작이 될 텐데 2년 연속 핵심 멤버를 잃었어요.
브루스 브라운, 제프 그린 첫해, 그리고 올 시즌 켄타베스 칼드웰 포프까지 내보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여름에 에런 고든마저 잡지 못한다면 니콜라 요키치뿐만 아니라 뭐 덴버 너게츠 구성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승 후보에서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에런 고든이 다음 시즌에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FA가 된다면 덴버 너게츠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이 아마 달려들 겁니다. 95년생으로서 아직도 나이가 한창이고, 그리고 워낙 수비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에런 고든의 행보도 2025년 여름에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브랜든 잉그램이 굉장히 리그에서 오래 뛴 것 같지만 1997년생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어린 선수예요. 자, 2016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LA 레이커스의 지명을 받았고, 그리고 트레이드가 되면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 2019년 이후에 총 5시즌을 활약을 했습니다. 2020년 펠리컨스 유니폼을 입고 올스타에 뽑혔고요. 또 같은 해에 기량 발전상 MIP를 또 수상을 했죠. 그래서 평균 기록을 보시면 굉장히 꾸준합니다. 펠리컨스 이적 이후에 단 한 번도 평균 득점이 22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3점이 일취월장했습니다. 프레드 민슨이라는 아주 훌륭한 슈팅 코치를 뉴올리언스에서 만나면서 3점 성공 개수가 2.4개까지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슈팅이 큰 폭으로 발전을 했죠. 자,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플레이 메이킹도 늘었는데 어시스트가 줄곧 5개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3시즌 동안. 자, 하지만 이 브랜든 잉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은 맥스 계약을 원하지만 뉴올리언스는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언 윌리엄슨 간에 페어링이 썩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 시즌이 끝나고 나면 완전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뉴올리언스가 가치를 매길지, 아니면 잉그램이 팀을 떠나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한 시즌 정도를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존테 머레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디존테 머레이, CJ 맥컬럼,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 자이언 윌리엄슨, 이 4명의 조합을 좀 보고 싶긴 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1997년생으로 젊습니다. 그리고 다재다능하고, 지난 시즌에도 18경기를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뉴올리언스 합류 이후에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어요. 자, 물론 지금 빠진 경기 수를 보시면 지미 버틀러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인저리 프론이에요. 이 부분이 잉그램에게는 또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펠리컨스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카이리 어빙입니다. 카이리 어빙은 1992년생입니다. 지미 버틀러보다는 3살이 어리고 에런 고든보다는 3살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또 제 기량을 유지하고 있죠. 2011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클리블랜드에 지명을 받았고요. 이후에 보스턴, 브루클린 네츠를 거쳐서 댈러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댈러스에서 뛴 지는 이제 한 시즌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총 출전 경기 수가 78경기니까 한 시즌 뛴 느낌이죠. 그런데 풀타임으로 뛰었던 지난 시즌에 댈러스가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물론 어빙이 혼자서 한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돈치치 옆에 어빙 같은 재능 있는 선수가 있을 때 팀 성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바로 입증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올스타에 뽑혔고, 그리고 NBA 파이널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항상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부상 이슈보다는 더 많이 걱정이 되는 게 멘탈 이슈였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그리고 또 언론이 엄청나게 쏘아대지 않는 그런 댈러스에서 뛰다 보니까 카이리 어빙이 지난 시즌 24경기를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멘탈 이슈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이널에서 다소 부진하긴 했었습니다만 키 작은 선수의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댈러스 이적 이후에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돈치치 옆에 두고 쓰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선수라는 뜻이고, 자, 그리고 다음 시즌 연봉은 41밀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시즌 연봉은 43.9밀. 자, 그런데 카이리 어빙이 출전 경기 수에 따른 이런 옵션을 달아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어빙은 정말 경기 도중에 악질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어빙은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또 카이리 어빙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2025년 여름에 플레이 옵션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옵트아웃을 하고 FA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그리고 댈러스와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금액의 계약을 맺지 않을까 하고요. 카이리 어빙은 사실 NBA 선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고, 그리고 내년 여름이 돼봤자
32살, 33살입니다. 한 번 더 FA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카이리 어빙 역시도 2025년 여름 옵트인이 된다면 원 소속팀인 댈러스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이 달려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입니다. 조나단 쿠민가는 다음 시즌, 다음 여름에 루키 스케일이 끝나게 됩니다. 4년 계약이 끝나게 되죠. 2021년 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 스테픈 커리도 7순위였고 쿠민가도 7순위. 그리고 다음 여름이 되면 골든스테이트에서 4시즌을 뛰게 됩니다. 이미 챔피언 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루키 시즌 때 곧바로 우승을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고요. 그리고 4년째까지는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5.3mm, 5.7mm, 6mm, 7.6mm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에 RFA,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죠. 루키 스케일이 끝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쿠민가와 연장 계약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2025년 여름까지 그 계약 여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일단 쿠민가가 원하는 금액과 골든스테이트가 줄 수 있는 금액 혹은 주고픈 금액의 간극은 분명히 클 거예요. 쿠민가가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쿠민가를 유혹시킬지는 모르겠지만 한간에는 지금 200mm거든요. 200mm면 사실은 너무 비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쿠민가에게 200mm 주는 순간 저는 워리어스를 망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최대한 좀 미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해만 놓고 보자면 11월에 평균 11.3점에 그쳤지만 12월에 14.3점, 1월에 20.6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좀 다소 기복을 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민가의 나이가 2002년생이에요. 굉장히 젊습니다. 경험은 지금 3년을 쌓았는데 2002년생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분명히 잠재력, 포텐셜, 실링이 있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워리어스가 쿠민가를 팀의 주축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빠르게 장기 계약을 맺겠죠. 반대로 RFA,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면 캡 스페이스, 캡 룸이 있는 팀들은 굉장히 크게 지를 거고 이걸 워리어스가 이제 매칭을 하냐 마냐 여부는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 혹은 조 레이커 구단주, 구단 수뇌부에서 결정을 할 사안이겠죠. 그래서 내년 여름까지 미룬다면 다른 팀들의 오퍼를 매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걸어 나가게끔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굉장히 큰 고민을 쿠민가 건으로 할 것 같아요. 루키 스케일이 끝나고 브랜든 포젬스키나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는 아직까지 서비스 타임이 남아있는데 쿠민가는 당장 결정을 해야 되니 아주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라우리 마카넨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라우리 마카넨은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샌안토니오 스퍼스, 또 예전에는 또 마이애미 히트까지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가졌던 자원입니다. 1997년생이니까 역시나 어리죠. 브랜든 잉그램과 동갑이고요. 2017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로 시카고 불스의 지명을 받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거쳐서 유타 재즈로 왔습니다. 자, 유타 재즈에서는 2시즌 뛰었어요. 총 2시즌 동안 121경기, 좀 결장 경기가 많았습니다만 2023년에 올스타, 그 다음에 기량발전상도 같은 해에 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염가로 묶여 있죠. 다음 시즌 연봉이 18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완전히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죠. 자, 그런데 유타 재즈가 라우리 마카넨과는 8월 6일까지 연장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리 마카넨과 유타 재즈가 일단은 연장 계약에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트레이드를 알아보든 아니면 유타 재즈에 남기를 원하는 라우리 마카넨의 그런 바람을 들어서 계속 재즈 선수로 활약할지는 사실 유타 재즈가 그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27살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잠재력이 엄청나게 남아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팀에 가져다 놔도 평균 22득점에 리바운드 7, 8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항상 꾸준한 활약을 펼칠 수 있고 아직까지 나이가 젊다라는 게 충분한 강점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트레이드 루머 혹은 트레이드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 가운데 가장 행보가 궁금하고 많은 루머를 또 남기고 있는 선수가 라우리 마카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6일까지 2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8월 6일이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 관련 소식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일런 그린입니다. 제일런 그린은 2002년생이고요. 2021년 드래프트죠. 2순위 출신이고 쿠민가와는 드래프트 동기입니다. 그 말인 즉슨 쿠민가와 마찬가지로 이제 루키 스케일이 내년 여름에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2순위이기 때문에 쿠민가보다 연봉이 높죠. 그래서 루키 스케일의 연봉은 드래프트 성적순이에요. 드래프트 지명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봉이 12밀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NBA는 일단 상위 지명이 되면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이 제일런 그린이 드래프트 동기들 가운데 탑4에 뽑힌 선수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지금 연장 계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씁쓸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제 휴스턴 로켓츠의 팀 연봉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5년에 휴스턴은 팀 샐러리를 리뉴얼해요. 왜냐하면 프레드 반블릿의 옵션이 팀 옵션입니다. 플레이 옵션이 아니라. 그래서 밴블릿을 잡지 않는다면 뭐 그만큼의 또 캡 룸이 생기는 거고, 또 제일런 그린과 뒤에 소개할 알프렌 생구는 분명히 휴스턴 로켓츠가 데리고 가야 될 그런 자원이긴 하지만 조금 더 또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제일런 그린과 알프렌 생구는 서로의 플레이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시즌 정도를 더 돌려보고 그 다음에 내년 여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게 휴스턴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또 캠 위트모어 이런 선수들과도 계약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2024년 여름에 제일런 그린이나 알프렌 생군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일런 그린의 가장 큰 강점은 뭐 일단 공격력입니다. 공격력이고, 그리고 자주 다치지 않아요. 루키 시즌 때 15경기,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 6경기, 지난 시즌 전 경기 출전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즌은 알프렌 생군이 시즌 아웃되고 나서 후반기에 펄 날았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일런 그린을 2순위로 뽑았는데 휴스턴이 그냥 걸어가게 냅두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내년 여름으로 결정을 미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알프렌 생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런 그린과 함께 2021년 드래프트 1라운드 16순위로 지명을 받았고 로터리 픽은 아니었지만 거의 로터리 픽급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그린과 마찬가지로 2002년생, 또 쿠민가와 동갑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이 뭐 완벽한 커리어 하이였죠. 21.1득점, 9.3 리바운드, 어시스트가 무려 5개였고요. 손질도 좋습니다. 1.2 스틸. 아쉽게도 이제 부상 때문에 시즌을 접었는데 그래도 알프렌 생군이 보여준 잠재력은 대단했었습니다. 이 선수의 우상이 니콜라 요키치예요. 그래서 별명 자체가 니콜라 요키치 미니미인데 그만큼 잠재력도 대단하고 나이가 젊습니다. 그리고 모든 NBA 구단 수뇌부 스카우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유럽 출신의 선수죠. 튀르키예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연봉을 보시면 3.2밀, 3.3밀, 그리고 다음 시즌은 5.3밀을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알프렌 생군이 내년 여름에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 그리고 캡 룸이 있는 팀들이 뭐 엄청나게 금액을 때렸을 때 휴스턴 로켓츠가 매치하거나 아니면 걸어나가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알프렌 생군과 제일런 그린을 모두 붙잡을까? 혹은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할까? 아주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2025년 여름에 주목해야 될 선수가 알프렌 생군과 또 제일런 그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휴스턴 로켓츠 팀 자체의 운명을 또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아요. 프레드 밴블릿과 또 계약을 팀 옵션을 행사할 것인지, 제일런 그린과 생군을 둘 다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버릴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비시즌이 가장 재미있는 해외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저는 NB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여름에 비시즌 행보는 거의 다 끝이 났지만 2025년에 또 이렇게 대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또 이런 비시즌, 오프시즌을 기다리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